이거는 뭐 많이 해도 되죠. 예. 상관없어요. 예. 좀 나가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가 들어있어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일단 좀 빨리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별거 아닙니다. 예.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용하던 것들은 주로 뭐예요? 개수, 금액, 사람 숫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딱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애들이죠. 이산적인 값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확률 변수를 연속적인 값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 즉 실수 전체에 대해 쓸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수학자들이 합니다. 왜지? 짜증나게 안 해도 되는데 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요, 이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다루는 기법이 당연히 이산하고 완전 다릅니다. 왜냐면 이산에서 평균 구한다고 하면 곱해서 더하잖아요. 근데 곱해서 더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개수가 유연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아무리 구간의 길이가 작은 구간을 택하더라도 그 안에 실수는 몇 개예요. 그 안에 실수는 몇 개야. 무수히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 하게 되죠. 평균을 구할 수나 있는 건가?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름이 좀 다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하고요. 예. 그림을 그냥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연속적인 값이니까 점으로 찍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선으로 나타나겠죠. 선으로 나타나고, 왜 이런 모양을 갖느냐, 이건 이제 전문용어로 벨 커브, 종 모양의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 다루게 되는 확률 분포는 주로 무엇이냐면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가 뭔지는 다시 뒤에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가져다 쓴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도 확률 질량 함수하고 동일한 성질을 가지니까 fx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해됐죠? 물론 정의역 내에서 그렇죠. 여기서는 정의역을 지금 알파부터 베타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렇고, 만약에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보고 있으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실제로는 이 곡선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밖에 없잖아. 맞잖아? 근데 A일 때 확률은 얘란 말이야. 그 옆에 어떤 실수일 때 확률은 얘겠지. 그 옆에 어떤 실수일 때 확률은 얘겠지. 그 옆에 어떤 실수일 때 확률은 얘겠지. 이런 애들을 다 더하는 개념이 사실 뭐예요? 정적분의 개념입니다. 수학투의 정적분과 연결됩니다. 적분 배웠나 지금? 수학투 배운 친구들? 아직 안 배웠나? 대답을 아직 안 배웠다고요? 네, 별거 아니니까 나중에 배우시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이미 배운 친구들은 정적분과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 정적분 기호인데 아직 안 배운 친구들 쫄지마. 그냥 배워서 쓰면 돼. 알았지? 이 기호를 그냥 배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 기호는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기호고요. 실제로 이 S에서 온 겁니다. 뭐 한다는 뜻이에요?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간 내의 모든 확률을 더한다 라는 측면에서 정의역 내의 확률의 총합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당연히 이게 얼마겠어요? 1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일단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만큼의 어떤 적분 지식은 제가 전달을 드릴 테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알겠죠? 우리가 적분을 많이 할 일도 없거든요. 없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어떻게 이걸 구했을 거냐면 x가 a일 때 확률 더하기, x가 a 더하기 1일 때 확률 더하기, x가 a 더하기 2일 때 확률 더하기 이런 식으로 더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연속적인 값이니까 그게 불가능하거든. 그럼 a부터 b까지 존재하는 모든 실수에 대한 확률을 다 더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정적분이라고. 그래서 얘는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알파와 베타는 정역 내의 값이겠죠. 진짜 적분을 써야 되겠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할 일이 없을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적분을 쓸 일이 생각보다 많진 않을 거고 그냥 그 이산적인 값에서의 합은 연속적인 값에서의 정적분하고 똑같다. 이렇게만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하세요. 알겠죠?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실제 더하는 겁니다. 실제 정적분을 공부를 해보시면 정적분이 그 무한계 함수값을 다 더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적분이에요. 그 의미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고.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평균을 어떻게 구하겠냐? 평균 어떻게 구했었지 친구들?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를 취할 확률의 곱의 합이었죠. 그러면 확률 변수가 x고 그 확률 변수를 취할 확률은 fx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이 둘을 곱한 걸 다 더해야 되는데 더하는 걸 할 수가 없다니까 무한계여서 뭘로 처리한다고? 적분으로.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을 해서 처리합니다. 그냥 기호만 익히시면 돼요. 실제 적분할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분산. 분산은 원래 뭐였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잖아요. 편차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면 이게 편차예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한 거를 평균을 내셔도 되고요. 그러면 확률 변수에서 m을 뺀 거를 제곱한 거에다가 확률을 곱한 걸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한다는 관점이 뭐라고? 정적분이라고요. 일단 더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세요. 그냥 알겠죠? 실제 이거 쓰지 많지 않습니다. 쫄지 마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그냥 더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분산을 구하는 식은 두 가지가 있었죠. 맞잖아.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예. 이것도 여기 이 부분을 전개해서 식을 다시 써볼 수 있거든요. 이걸 전개해보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x의 제곱 fx dx 이렇게 분해해서 적분할 수 있는 것도 정적분의 성질인데 아직 안 배운 친구들 곧 배우시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보시면 얘가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얼마냐면 1입니다. 확률 총합은 항상 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expectation value, 기대값이에요. m이에요. 평균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x의 제곱 fx dx 마이너스 m제곱 이것만 나와요. 이걸 다시 써보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사용하던 공식을 다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평균은 확률 변수와 확률의 곱의 합이구나. 그다음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써도 되고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되는구나. 멘붕 오지마. 멘붕 올 게 뭐가 있어. 봐봐 여기 봐봐. x 상태로 fx 곱해서 더하면 평균, x 제곱 상태로 fx 곱해서 더하면 제곱의 평균.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별량을 그냥 확률과 곱해서 더하냐 제곱해서 확률과 곱해서 더하냐 이 차이예요.
아시겠죠? 3번 표준 편차는 당연히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 분산이 되겠죠. 내가 여기를 배우면 앞에 배우는 내용을 복습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실제 복습하는 효과가 있죠. 기호만 약간 다를 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다음 봐봐. 4번. 얘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하면 돼요? a 곱하기 2x 더하기 b예요. 얘는 a 제곱 vx입니다. 얘는 절대값 a 시그마 x입니다. 이산확률 변수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이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게 뭐밖에 없어요? 이산적인 값이 연속적인 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합, 즉 시그마가 인테그랄, 적분으로 바뀌었다. 이거 말고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걸 한 번에 잘 보여주려고 제가 표를 그려놨거든요. 여기 보여요? 이 표 보이죠? 핵심은 뭐냐면 얘 도수분포. 이 도수분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왜 이게 굳이 들어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1 내용을 고3하고 지금 연결을 시도하는 거니까 너무 까마득하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도수분포에서 히스토그램 그렸었잖아. 안 그렸다고? 히스토그램 그렸잖아. 니네 초딩 때 꼬꼬마 손으로 막 이렇게 네모해갖고 색깔 칠하고. 히스토그램이 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게 사실은 계급 값이잖아요. 도수분포에서의 계급은 계급 값이에요. 계급은 뭐 키라고 하면 뭐 160에서 170 이따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도수의 높이만큼 이렇게 직사각형 그리고 색깔을 칠해줘요. 이게 도수분포 표였어. 별것도 아니야. 알겠지? 알았니? 근데 도수분포와 이상확률 분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야, 그러지 말고 요거 한 줄로 표시하자. 직사각형 하지 말고 이렇게 한 줄로 표시하자. 그러니까 A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 줄로 표시하자.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직사각형 하지 말고 한 줄로 하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FI가 아니고 PI라는 건데 이거 뭐냐면 얘를 도수의 총합으로 다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도수의 관점이고 상대 도수는 비율이면서 확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 짝대기가 높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이 모든 짝대기들의 키는 1보다 작아야 돼요. 또 이 짝대기 다 더하면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X축이 엄청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눈에 잘 보이라고 이렇게 늘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차원의 문제고 얘는 이 값들이 왜 이렇게 뚝뚝 끊어져야 되냐, 연속적이면 안 되냐, 그럼 얘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더 촘촘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값이 점점 더 촘촘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끄트머리를 다 이으면 이런 형태의 느낌이 나겠잖아.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예. 그래서 도수분포표하고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는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전체 도수를 구할 때 이 히스토그램에 그러니까 얘들 높이 있잖아. 이게 다 도수란 말이에요. 이 높이를 다 더하면 전체 도수가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중학교 1학년 내용이니까 놔두고 여기서는 전체 높이 합이 1이야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확률 총합이니까. 이것도 전체 면적이 사실 뭐냐면 면적이 사실 뭐라고 했어요? 높이를 더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전체 높이를 다 더한 거니까 이게 1이어야 돼요. 그럼 심지어 얘는 더 낮겠지. 거의 보이지도 않는 애야. X가 거의 달라붙어 있어 보이겠지. 이렇게 늘려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확률을 계산할 때 전체 넓이분의 이 점 찍은 부분의 넓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한 적은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확률 얘기 안 하니까. 알겠죠? 예. 여기서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그냥 이 작대기들 더하면 확률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값에서 이 값까지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 즉 A부터 B까지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A일 때 확률 더하기 A 더하기 1일 때 확률 더하기 A 더하기 2일 때 확률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일 때 확률까지 다 더하면 된다.
이런 관점이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 무한계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무한계의 높이를 다 더한다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 정적분이기 때문에 정적분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겠다. 물론 니네한테 시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쫄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균 구하는 거랑 분산 구하는 거랑 다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요것만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돼요. 평균이 지금 보시면 전체 도수로 나누는 과정이 있잖아. 그치? 근데 아까 내가 얘들 전체 도수로 나누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비율이면서 곧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나누는 과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PI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얘가 large N분의 FI라서. 그럼 똑같은 거예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세요? 예. 네. 똑같은 거고, 같은 이유로 얘도 그러면 그냥 X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이런 관점이에요. 정적분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더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산 구하는 거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일하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됐나요? 자, 여러분들 매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제를 풀면서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봐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돼요.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게 연속 함수입니다. 상수 K를 내가 어떻게 구하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적분이 이 확률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적분을 많이 안 해도 되게끔 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K는 양수겠죠. 확률 전부 다 양수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0에서 1까지 KX예요.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KX-2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지금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제가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여기가 K겠지. 여기가 이해됐어요? 확률의 총합을 구하랬잖아. 확률의 총합을 구하면 여기 있는 이 높이를 다 더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 더하는 개념이 결국 뭐라고 했어요? 넓이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할 때 사실 정적분을 몰라도 아무 상관없죠. 이 넓이를 구한다는 관점에서 그냥 넓이만 구하면 되죠.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네. 물론 저는 이렇게 쓰긴 쓸게요. 0에서 2까지 fx dx. 나중에 적분 배워보시면 실제 내용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에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잖아요. 이게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1입니다. 실제로 적분기호를 쓰고 있다 뿐이지 적분할 일이 없죠. 맞잖아. 네. 그냥 넓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는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정적분과 넓이가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넓이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0.5부터 1.5까지 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하라는 얘기잖아.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fx dx를 하시면 되죠. 정적분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적분할 필요 없죠. 저거 넓이 구하면 되잖아. 전체 넓이 1이었지. 양쪽에 있는 조그만 얘들 넓이 빼는 게 더 빠르지 않겠니? 그래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지? 2라고 볼 수 있지. 두 개 있으니까. 그럼 이래서 그냥 4분의 1 빼시면 돼요. 그러면 4분의 3인 거죠. 넓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적분입니다. 알겠죠? 자, 평균과 분산 구해봐라. 여기서는 이제 적분을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적분을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혹시 문제 풀다가 모르면 그냥 질문하시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진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적분이 아니거든요. 네,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0에서 2까지 얘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적분을 지금 알고 있는 학생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0에서 1까지는 fx가 x거든요. k가 1이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x의 제곱 dx가 되는 거고 1에서 2까지는 저게 2-x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얘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모르고 계시면 계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수학토를 듣고 있다면 곧 적분을 배울 거기 때문에 이거의 계산을 금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계산 과정을 일부러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모르는 친구들도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겠죠 여러분들? 다음 분산. 분산은 제곱의 평균 구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평균이 2였으니까 2의 제곱 빼면 되죠. 이것도 그냥 이거에 계산하는 거 정적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계산해서 숫자만 적겠습니다. 알겠죠? 의미만 알면 돼요. 예. 6분의 1입니다. 나중에 적분 배우시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을 딱히 알 필요가 없는 이유가 다음 문제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유형 1, 2, 3 정도에는 직선 같은 거 주면서 적분해가지고 문제 풀으라고 나올 거야. 근데 2, 3 확률 분포의 핵심은 이항 분포이듯이 연속 확률 분포의 핵심은 정규 분포거든요. 자, 정규 분포 곡선에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극혐, 그죠? 예. 이게 함수예요. 뭔 말이냐면 적분을 배운 친구들도 이건 적분할 수 없어요. 애당초에 적분할 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자세히 안 봐도 돼. 그냥 그제 챙겼네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더욱 불쾌한 지점이 있어. 뭐가 불쾌한지 아냐 얘들아? 아무 생각 없으니까 별 생각이 없겠지만 잘 봐. 내 말 잘 들어봐. 평균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야 돼. 확률 배수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분산이나 표준편차 구하려고 해도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야 돼. 근데 잘 보세요. 표준편차나 평균이 이미 확률 밀도 함수에 들어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를 알아야 평균이나 분산을 계산할 수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에 이미 평균이나 분산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무슨 조화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보시면 정규분포의 영문 명칭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멀이라고 나와 있죠. 무슨 뜻입니까? 보통 이렇다 라는 뜻입니다. 존나 이상하면 abnorma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정규 분포라고 부르지만 정상 분포라고 하는데 정상 분포라고 하는데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우리가 관찰을 시도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올해 태어난 대한민국의 신생아의 몸무게를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좀 미숙아로 태어난 친구는 막 1.9kg 막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막 2.0kg 이럴 수도 있고요. 좀 우량아로 태어난 친구들은 막 4kg 막 5kg 이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걔들의 숫자를 막대기로 표시해 보면 유난히 몸무게가 작은 애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는 평균에 가까운 애들이 훨씬 숫자가 많을 거 아니야. 졸지마, 중요한 내용이야. 이걸 안 들으면 너네 뭔지 모르면서 계산만 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짝대기 몇 개 안 그었잖아. 신생아를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조사해보면 졸라 촘촘해질 거 아닙니까? 그 끄트머리를 다 이으면 이런 형태의 곡선이 나오거든요. 그게 째예요. 일명 벨커브라고 부르는 정규 분포 곡선인데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조사를 해보면 전부 이걸 따라가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숲속에 딱 있으면 바람 소리 들리고 막 나뭇잎이 다 바람에 이렇게 부벼지는 소리, 새 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 막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를 다 녹음해가지고
그걸 주파수별로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또 이런 모양이 나와요. 파도 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주파수별로 다 분석을 하잖아요. 또 이런 모양이 나와요. 우리는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연현상은 100%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사회현상도 누군가 의도하지 않으면 100%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가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곡선을 억지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속적인 값이 아닌 거죠. 연속적인 값이 아니고 충분히 많은 샘플링을 해서 많은 수의 변량을 가지고 곡선을 얻은 다음에 이게 연속적이 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추정해서 수학자들이 이걸 연구해서 저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나중에 탄생한 거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보다. 약간 그런 특이한 부분이 좀 있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우리가 선거 같은 걸 했어. 아니면 통계조사 같은 걸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데이터가 벨 커브를 따라가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의심을 하냐면 누군가 이 조사를 조작했다 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조작하려고 해도 존나 조작을 잘해야 되는데 조작이 안 된다는 뜻이야. 사실 이걸 벗어나게 되면 이거 이상한데?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소위 정규분포, 정상분포, normal distribu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분을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미 적분이 되어 있는 표가 있거든요. 정규분포표라는 애가 있어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표준 정규분포표라는 애가 있는데 그 표가 이미 수학적으로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낼 때도 그 표 자체를 줍니다. 그럼 그 표를 보고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적분한 척 하는 거죠. 실제 적분하지 않아요. 쫄지 마시고. 알겠니?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정규분포라고 하면 뭘 정규분포라고 하냐. fx를 확률 밀도 함수로 하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선 자체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항분포와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도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이항분포는 시행의 횟수 그리고 확률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n m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평균과 분산만 알려주면 사실 저 함수를 쓸 수 있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2는요 미적분에서 등장하는 무리수 2예요. 이건 역시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보통은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맨날 이렇게 글자로 적기 힘드니까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이항분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연속 확률 변수 x가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제가 표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문제 풀 때 나올 거니까 그냥 지워놓을게요. 정규분포의 곡선의 성질을 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얘 정의역 어디예요? 실수 전체입니다. 알겠죠? 네.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양수입니다. 두 번째, x는 m, 평균이죠. 대해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에요. 세 번째,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입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고등학교 수학의 교육과정을 약간 벗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적분의 위끝과 아래끝은 상수를 넣게 돼 있는데 음의 무한대와 양의 무한대를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의미는 아시겠죠?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쭉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1이다 이런 얘기고. 전태기 학생, 그렇게 노잼인가? 정신 좀 차려봐요. 알겠죠?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이 통계 쪽을 반복해서 학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줄 아는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기말고사 쉬워지고. 알겠죠? 네 번째, P, A, X, B는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모든 확률을 더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EX는 원래 정의에 따르면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지 않아도 이건 M이다. 이게 M이 되도록 저 함수를 디자인한 거예요. 식을 역으로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분산은 얘겠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요. 이게 시그마의 제곱이 되도록 저 함수를 고안한 겁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당시 이 함수가 있었고 분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분포를 관찰하다 보니까 얘를 설명하려면 이 함수가 필요한데 라고 이 함수를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접근하지 않아도 평균 m이고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자체에 뭐가 들어있어요? 평균과 분산이 막 들어있잖아요. 원래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밀도 함수를 모르면 구할 수가 없는 대상인데. 이해하겠어요? 이해되겠니? 그런데 내가 이러한 정규 분포는 실제로 적분해서 무언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계산이 다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산이 다 돼 있는 아이는 표준 정규 분포뿐입니다. 그럼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닌 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정규 분포에서 확률이나 이런 걸 계산할 때 그걸 표준 정규 분포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표준화라고 해요. 표준화를 배울 거니까 일단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 중에서 가장 간단한 아이예요. 누구를 가장 간단하다고 보냐면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걸 가장 간단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 n, m, 시그마의 제곱에서 m은 0이고 시그마는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훨씬 간단해지겠지. 봐봐. 여기다가 m에 0을 넣었어. 그 다음에 시그마 1을 넣었어. 그럼 훨씬 간단하지 않겠니?
그리고 이게 표준 정규 분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는 x가 아니고 z를 씁니다. 그러면 m에 0 넣고 시그마 1 넣은 다음에 z만 넣어주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졌죠? 물론 훨씬 간단하다고 표현했지만 그렇게 썩 간단해 보이진 않죠, 얘도. 네.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됐잖아요. 자, 다음에 표준화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표준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지금 평균이 0이 아니고 표준 편차가 1이 아닌데 얘를 바탕으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확률 변수를 생각하고 싶은 거야. 이거 하려고 이거 배운 거야. 어떻게 해야겠니? 평균이 0 만들면 아주 간단하지 않니? Z라는 건 사실 뭐냐면 X를 일단 M을 빼버리는 거야. 그럼 평균 0으로 바뀌었죠. 맞잖아. 근데 표준 편차는 여전히 시그마인 상태죠. 그러니까 X에다가 시그마분의 1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표준화는 공식이고 정규 분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 쓸 공식이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굳이 외워야 되냐라고 하면 아니 이런 생각이 들면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자, 봐봐요. 여기서 Z의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뭐냐면 얘가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거든요. 얘 모양 잘 봐. 뭐예요? ax 더하기 b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시그마 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가 m이기 때문에 진짜 평균 0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VZ를 볼까요? VZ는 2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인데 분사는 시그마의 제곱분의 1 VX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시그마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1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뭐냐면 저 Z는 평균이 0 그리고 표준 편차가 1, 2 되도록 정의한 겁니다.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 2 되도록 정의를 한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정규분포 이걸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분포 0, 1의 제곱 이걸 일부러 1의 제곱이라고 써줍니다. 그냥 1이어도
확률 변수 Z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률 계산하게 되는데, 얘를 확률 변수의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그래야만 이미 계산되어 있는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을 사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닌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 x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여기까지 들으면 몹시 깝깝한 느낌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하는데 내일 여기 이어서 문제 풀이하는 걸 보여드리면 할만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